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5일 더 다이제스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의 보물 이강인이 쿠보와 나눈 약속을 고백. 일본에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쿠보는 친구입니다. 마요르카에서 한솥밥을 먹은 이강인과 쿠보는 절친이라죠. 양국 대표팀의 유망주로서 각각 자신들의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둘 사이의 SNS 대화가 일본에서 화제군요. 그들이 약속을 맺었다는데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쿠보는 절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도 그였다. 현지 시간 12월 5일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20년 만의 8강 진출을 목표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 대표팀과 격돌한다. 포르투갈 대표팀과의 최종전, 그것도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통한 극적 승리로 조별리그 돌파를 결정지었던 한국. 그런 아시아 굴지의 정예군단에게도 축구 왕국과의 대전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격투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은 더 질 생각이 없다. 12월 4일 한국 언론 마이데일리의 취재에 응한 이강인은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21살 천재 선수에게는 완수해야 할 약속이 있다고 한다. 바로 옆 블록에서 같은 날 크로아티아 대표와의 16강전에 도전하는 일본 대표 미드필더 쿠보와의 약속이다. 스페인을 이긴 날 아침에 나는 일본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쿠보에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8강에서 보자는 답장이 왔어요. 기뻤어요. 한국이 브라질을 이기면 일본, 크로아티아 승자와 맞붙는다. 만약 한일 대결이 성사된다면 월드컵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물론 축구에서 양국의 라이벌 관계는 깊다. 만일 실현된다면 모두가 긴장하리라는 건 상상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강인은 쿠보와 2021-22 시즌 마요르카에서 동료로 뛰었고 같은 나이에 가까이 지낸 친구라 강조했다. 또한 한일 라이벌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나에게 쿠보는 친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것도 그였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약속은 실현될 것인가?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이지만 발렌시아 시절엔 둘을 너무 무리하게 비교했는데 이강인 쪽이 약간 더 튀었던 것 같다. 마요르카로 이적하고 나서는 어느 시점에선가 둘이 서로의 나라를 포함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은 인상이 있다. 그리고 아기레 감독 부임 이후 관계를 돈독히 해갔을 것이다. 키도 같고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특기는 다르며 그걸 서로 인정하는 게 대단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스페인어에 익숙한 두 사람이기는 하지만 역시 깊은 곳에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시아인이라는 틀 안에서 유대를 돈독히 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계속 알려졌으면 좋겠다. J리그에 있었다든가 해외의 같은 클럽에서 뛰었다든가 하는 사람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친한국 발언을 하며 공격적으로 돼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축구에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라끼리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일본인들이 옛날 박지성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처럼 개인 단위의 친분은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쿠보와 이강인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유명하다. 10살에 스페인으로 건너가 바르사와 발렌시아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끼리 마요르카에서 동료가 됐다. 쿠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이강인이었다.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한국은 브라질과 맞붙지만 시합은 일본이 먼저 하니까 우선 크로아티아를 일본이 이겨야 해. 쿠보는 컨디션이 회복됐다면 후반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일본을 이겨먹으려 나쁜 발언을 해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선수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다. 모든 한국인, 일본인 중에 서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양국 모두 전쟁 직후를 경험한 노년층들이 부정적 가르침과 유산을 남긴 거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약간 더 풀려 있는 것 같다. 언론의 선동일지 몰라도 한국스타 등 많은 한국인이 일본 TV에 나오고 있고 요리 프로그램 등은 한식 추천 일색이다. 한국 언론에 일본인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양국 모두를 같은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치력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상대국을 멸시하거나 불매운동을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와 스타 선수 모두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걸 앞으로는 중단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외는 아니네요. 해외팀에 있으면 아시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동료의식이 싹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국내에 있는 우리의 감각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사화될 정도로 드문 사건이라는 것이 양국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약속이라고는 해도 8강에서 만나자고 할 정도라면 립서비스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아랫세대의 반일 감정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반일은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인터뷰 등에서 한마디라도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면 좋을 것이다. 오랜 세월 각인된 반일주의로부터 그리 쉽게 빠져나오긴 어려울 것이고 오랫동안 반일을 당한 일본인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한일전이라니 라이벌끼리 경쟁해서 멋진 팀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즘은 세계 정상급 팀들도 이기고 있어요. 꼭 한일전을 보고 싶습니다. 대회 전에는 둘 다 26명의 멤버에 선발되느니 마느니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지만 앞으로 두 팀 모두에게 중심이 될 선수들이다. 이번 대회에서의 경험을 쌓아 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 쿠보와 이강인의 사이가 좋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쿠보와 이강인 외에 다른 선수들도 사이가 좋은지는 의문이다. 선수 개인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플레이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다툰다면 한일전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브라질 월드컵 때 결승이 독일 대 아르헨티나였다. 한 기자가 네이마르에게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을 했다. 네이마르는 나는 브라질인이라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보고 싶진 않다. 하지만 메시는 친구다. 그래서 메시가 이길 거다 라 말했다. 쿠보랑 이강인도 그랬으면 좋겠다. 단체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람 관계의 기반은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의 생각들이 바뀌면 집단도 변한다. 둘의 관계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일전에서 이가 부러진 일본 선수의 영상이 머리에 남아 잊혀지지 않았지만 의외로 잘 참는구나 하며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둘의 우정이 아름답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브라질전이 전개됐으면 하는 게 진심이야. 쿠보와 이강인이 친구라면 친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일본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은 아니죠. 일본에도 한국이 싫다, 잘 되면 열받는다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자기들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돌쇠 한마디. 8강에서 일본을 만난다면 우린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군요. 그쪽은 다음 상대가 한국이면 어쩌나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